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중동,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있는 근린시설 경매권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유찰돼서 지금 최저가가 7억 8,800선인 건물인데 지금 임차인 2명이 있는데 보증금과 월세를 가지고 제가 수익률 계산을 해보니까 7% 가까이 올라갑니다. 자, 일반 여러분 고층 빌딩 큰 건물에 아주 고층부에, 그죠? 원래 건물 의 구분상가 같은 경우에는 1층의 수익률, 기대 수익률, 그리고 2층, 3층, 그리고 올라갈수록 왜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까? 자, 한번 또 임차인 나가면은 뭐 임차인 맞추기도 힘들어서 공실의 위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뭐 6, 7%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건물이에요. 이것은 꼬마 건물, 꼬마 빌딩이라고 보셔야 되는 이런 건물이 수익률이 경매인데 지금 한번 유찰되니까 7% 가까이다. 이거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매각기일은 5월 3일입니다. 전주지방법원 본원이고요. 2020 타경의 7168 전북 전주시 덕진구 중동에 있는 물건종별 근린시설. 근린시설 이 말은 주거용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점포 2개가 있고 2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 면적은 162.533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239.471평입니다. 감정가 11억 2600에서 한번 떨어져서 지금 7억 8,800선인 겁니다. 자, 그러면 입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지도 봤습니다. 자, 지도 여니까 여기 혁신도시 아파트들 쭉 보입니다. 그죠? 아파트들이 쭉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윗부분은 호텔 이런 거 보이는 거 보니까 호텔, 오피스텔 보니까 상업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확대해서 보니까 이 건물이 있는, 자, 경매권이 있는 여기는 확대해서 보니까 무슨 빌 뭐 이렇게 보이고 커피숍, 뭐 식당 이런 거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는 택지예요. 택지, 그죠? 그러니까 공동주택들이 있고 이제 거기 항상 도시가 형성이 될 때는 택지가 있습니다. 그 택지는 보면은 주로 뭐 단독주택이 들어오는 경우는 요즘은 극히 드물어요. 그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가구 원룸 건물, 그죠? 다가구 원룸 건물 지으면서 제일 위층, 상층부는 뭐 주인 세대 하는 식으로 본인이 주거하면서 밑에서 임대료를 받고 이런 형식으로 많이 짓고, 자, 그러고 또 그 와중 그렇게 짓는 집도 있고 1층에는 상가를 넣기도 합니다. 그죠?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쭉 로드뷰로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런 택지에는 주로 있는 게 1층에 상가가 들어오면 주로 식당이 많이 들어오죠. 식당, 커피숍, 뭐 중개업소. 예, 아니나 다를까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자, 여기 보이는, 빨갛게 보이는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로드뷰로 한번 주변 분위기 그리고 이 건물도 한번 이렇게 둘러보자고요. 자, 로드뷰로 이 건물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 이런 모습이에요. 건물 앞부분은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그죠? 상가 이렇게 그죠? 상가고 위에 건물 주거용이고 옆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그래서 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인데 이렇게 상가가 2개예요. 상가 2개인데 이쪽으로 조금 더 가볼까요? 이쪽으로 조금 더 가서 이렇게 돌려보면은 좀 자세히 보이죠. 이렇게 각지에 있는 건물인데 1층에는 뭐죠? 여기 보니까 치킨집이고 아까 그 옆에는 장어집이고 그리고 위에는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이 옆에도 역시 뭡니까? 일부는 사무실 주차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니까 다시요. 조금 더 가서 볼게요. 그러니까 식당이고 여기도 식당이고 옆에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부지 자체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예요. 용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보면 막 이렇게 주거용이잖아요. 그래서 2층, 3층은 대부분 다 주거용이고 1층도 주거용으로 하느냐 상가로 하느냐 이런 어떤 선택인데 여기는 이제 주거용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주차장 용지예요. 주차장 용지에 건물을 올리지 않습니까? 주차장 건물이에요. 주차장 건물인데 주차장 건물에는 보면 일부, 그죠? 건물을 올릴 경우에 일부는 상가를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시내, 그죠? 뭐 이렇게 복잡한 데도 이렇게 가다 보면 주차장 건물 높은 건물들이 있죠. 그런 건물들도 보면 뭐 1층, 2층 또는 뭐 건물 규모가 크면 한 3층까지도 그죠. 그래서 일부 저층부에는 상가를 넣는 주차장 건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혹시나 또 여기 상가인데 위에 뭘 주차장을 위해 위에 뭐 다가구 넣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하실 분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11억 2600선 감정가였습니다. 자, 토지 감정이
6억 8,774만 4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토지 이러면은 건물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대지라고 되어 있죠. 대지. 그죠?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막 이런 말들이 있고 옆에는 대지라고 되어 있는데 농지 같으면 농지고 그죠? 근데 여기는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건물 봅니다. 건물 보니까 2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2층 건물이고요. 사용 승인은 2013년 10월이니까 지금 7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음식점 2개가 있다. 그리고 1층이라 하더라도 음식점 2개 옆에는 주차장 및 창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2층은 주차장 및 사무실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합계가 감정가가 11억 2,600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런 건물을 볼 때는 우리가 늘 봐야 되는 게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됩니다.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그죠? 그리고는 그 건축물 대장하고 지금 이렇게 안내드린 현황하고가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같이 봅시다. 건축물 대장. 지금 보시는 건축물 대장은 2021년 3월 5일 기준입니다. 3월 5일 기준이고요. 자,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층별 1층, 1층, 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층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용도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로서 220.52제곱미터 그리고 1층 주차장으로서 155.5제곱미터 그리고 2층 주차장이 376.02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동산 중개사무소 되어 있는데 지금 식당 하는 것은 괜찮아요. 평생 필요하면 이건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1층에 그죠? 1층에 일부는 그러니까 점포 그죠? 지금 음식점이고 일부는 이제 주차장 155.5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2층 주차장 376.02로 되어 있는 그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상가나 주거용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용도 변경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등기부 봅시다. 등기부 하자는요. 건축물 대상인 별 뭐 하자 보이지 않고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도 안 돼 있고 자, 등기부 볼게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있는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날 소유권 이전됐습니다. 그날 바로 근저당 설정됩니다. 농협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그죠? 자, 그리고 뭐 후순위 근저당인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위에 있는 농협에서 경매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말소 기준 등기는 2018년 11월 14일에 근저당이 되겠죠? 자, 임차인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관계 보니까 어떻게 임차인 두 사람 다 박씨 모양이에요. 박모 씨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일부, 반반 이렇게 반인지 뭔지 면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2019년 2월 21일입니다. 확정일은 2020년 7월 8일이고 배당 요구 2020년 10월 13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그죠? 2019년이니까 대항력은 없습니다. 자, 이 사람 5천만 원에 220만 원이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당연히 이 뭐 상가 임차인 최우선 변제 이런 건 없어요.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도 제가 상가에 관련된 강의를 여러 번 올리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열어가면서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저기 제가 기존에 올려놓은 상가 관련되는 뭐 근린 상가 또는 근린 시설 이런 강의를 몇 개 들어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없고 2020년 7월 8일 확정일이기 때문에 이 확정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순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2020년 7월 8일은 언제예요?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농협에서 받고 그 다음 근저당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은 뭐 5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현재로서는 별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 못 받는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뭐 낙찰자가 인수할 것은 없습니다. 자, 위에 있는 임차인 박모 씨 보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조금 문제예요. 사업자 등록 미상, 확정일자 미상, 배당 요구는 2020년 10월 13일 배당 요구는 있어요. 그리고 2천만 원에 15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옆에 뭐 기타 뭐라고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이런 제가 보는 것은 구독션인데요. 구독션에서는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뭐 등기부 등본 그리고 법원의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 이런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보기 좋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러면은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매각물권 명세서입니다. 최선순위 설정, 아까 우리 그 농협의 근저당 찾았습니다. 2018년 11월 14일 돼 있고요. 자, 그리고 한 사람 거는 5천에 220 하는 이 임차인 부분은 우리가 해결을 했고, 요 한 사람, 그래서 일부,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조사, 권리신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정보 출처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갑니다. 가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사람도 만나보고, 그리고는 또 뭐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세무서에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이렇게 같이 첨부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열람해서 그 내용을 여기에 기재를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 권리신고는 뭐냐면은 임차인 스스로가 저기 그 뭡니까 신청을 할 때 배당 요구를 신청할 때 그때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세무서에 관할 세무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 임대차 계약 그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신청 서류에 있는 내용으로는 2016년 5월 30일부터 임대차가 개시가 됐고, 그리고 보증금 2천만 원이고 차임은 100만 원이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2016년 6월 10일입니다. 자, 최선순위 설정 2018년 11월 14일입니다. 16년이니까 빠르죠. 그죠? 선순위 임차인 되겠습니다. 확정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정은 안 받았는지. 그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을 안 받았어요. 그럼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배당을 못 받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2천만 원은 매수인이 인수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임차인이 권리신고할 때, 자, 권리신고하면서 배당 요구를 신청했거든요. 했죠? 자, 거기 보니까 임대차 기간은 같아요. 자, 같고, 보증금도 같아요. 그런데 지금 월세는 150이라고 얘기해요. 세무서에는 100만원, 2천에 100만원 하는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이 돼 있고, 자, 그런데 100만원이건 150이건 간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선순위라서 우리가 인수를 한다면은 보증금을 인수하는 거지 월세는 상관없는 거니까 일단 그죠. 근데 차임은 100만 원이고 이 사람 150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은 150인 모양이에요. 그죠. 시세는 150으로 월 임대료 수준이 그죠. 뭐 이 사람 일단은 150으로 지금은 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각물권 명세서를 바탕으로 할 때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뭐냐면은 낙찰가 외에 2천만 원이 더 들어가겠구나. 그죠? 근데 여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2천만 원을 우리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사비라든가 하는 명도비에 대한 부담은 없겠죠.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밑에 그런데 아까 5천에 220만 원이 임차인은 못 받잖아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도 안 되고 우선 변제도 지금으로서는 안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최악의 경우에 협상이 안 되면은 강제로 명도를 해야 되는 거죠. 강제 집행 아니면은 이사비를 좀 주고 이런 게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직접 이 건물을 사용할 분이 낙찰을 받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수익이 목표라면은 이 사람 5천에 220만 원짜리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2019년 3월 11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점포를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아마 치킨집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그건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2019년도 3월 11일 날 사업자 등록이다. 이러면은 이제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보증금 5천도 5천이지만 상가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그거 되게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지간히 장사만 된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서 장사를 계속 하고 싶어 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굳이 명도를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그 시세 맞춰가지고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여러분하고 하시면 되겠죠. 임대차 계약하면서 보증금 여러분이 다시 받는 거예요. 이 사람 5천만 원을 날리는 거는 전 소유자 때문에 날리는 거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인수할 것도 없고 우리하고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시세에 맞춰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가지고 보증금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 위에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계속해서 장사를 하겠다. 뭐 2천에 150이 시세인데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뭐죠? 그대로 또 계약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위에 이 사람 이 사람 이제 뭐냐면은 요 위에 2천에 150 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전 소유주 지금 현재 소유주가 2018년도에 건물을 매수했잖아요. 그래서 요 박모 씨 이 사람은 전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미제출했는데 현황서에 첨부되어 제출된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이 말이 아까 뭐죠? 아까 여기 위에 현황조사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자 등록은 뭐라고요? 집행관이 세무서 쪽으로 해가지고는 알아본 그 내용인데 거기에 2016년으로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상가 같은 거 임장을 하실 때 항상 꼭 제가 해보세요라는 건 뭐냐면은 가서 밖에서 기웃기웃 이렇게 하지 말고요. 보통 상가 같은 거 가면은 상가는 보통 소유자가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죠? 문 닫고 문이 아예 딱 닫혀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임차인이 장사를 했었는데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뭐죠? 임차인이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임차인이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들어가셔서 여긴 두 군데 다 식당이잖아요. 음식점 그죠? 들어가서 하나 뭐 시켜 드시고 그리고는 계산을 해보세요. 자 계산해서 영수증 보면은 뭐가 나오죠? 뭐 이렇게 저기 업체명, 그죠? 업소명이 나오고 그리고 대표자 이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도 한번 일치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입지라든가 그리고 요즘은 주거용 쪽으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요. 그죠? 왜냐면은 뭐 주거용 쪽으로 워낙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근린 시설, 근린 상가 이런 비주거용 물건 많이 찾으시죠. 예, 지산한 아파트형 뭐 공장 이런 것도 찾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공장 있죠. 자그마한 공장, 입지 좋은 공장만 전문으로 그죠? 또는 창고 막 이런 것도 보시고 뭐 지분 경매도 보시고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맞춰서 저도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물건 검색 열심히 있어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름 입지가 괜찮고 그리고 주택은 전혀 들어있지 않고 그리고 지금 2차 최저가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산을 해보니까 수익률도 상당히 높고 예. 그리고 토지 감정이 꽤 높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이제 그 주변이 다 안정이 되고 나면은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는 감정 자체도 상당히 높잖아요. 30% 지금 내려가고 그래서 그런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께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분 좋게 월요일 또 시작하시고요. 저는 내일 모레 수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강의 제가 올릴 때 빨리 받아보시려면은 구독 또는 뭐 알람 설정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여러분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